예, 여의도의 여의도 정치판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여의도 레이더. 이번 주는 야당 레이더 편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당 레이더 우상호 의원이 듣고 온 이번 주의 민심, 레이더에 감지된 이야기 중에 가장 꽂히는 한마디로 시작하죠. 글쎄 뭐 민심이라기보다는 제가 국정조사점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희한한 얘기를. 희한한 얘기. 네, 그게 아마 이 정부의 태도일 수도 있는데 서울 이제 이번 사고의 책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서울 경찰청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무책임하게 물러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네. 책임을 져야 할 자리지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건이 다 진상이 규명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뒷처리가 된 다음에 그때 진작에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 설사 나중에 안 물러날지언정. 조금 말장난처럼 느끼셨군요. 저는 되게 말장난으로 느꼈어요.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데 무책임하게 물러나진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물러나는 것이 무책임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 이 소리로 들렸는데 그게 더 중심적인 발언인데 그럼 앞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왜 하냐 이거죠. 근데 이분이 이 사고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제대로 미리 예방 조치를 안 하셨어요? 인파 관리를 위해서 경찰을 몇 명만 위아래 골목에 배치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아래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몰랐단 소리죠. 네. 아니 아랫사람이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게 지휘관이면 그 지휘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지휘관이 할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인명사고가 났구나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예, 그 부분이 가장 이번 주 레이더에 저 포착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들리네요. 네. 그 국정조사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네. 더 해보도록 하고 일단 정치판 이야기 중에 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윤 대통령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전쟁 나요. 예, 이게 이제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투닥투닥 하다가 예, 그 거리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싸움이 벌어질 때 보면 예. 우발적인 싸움이라는 건 처음에 말싸움으로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삿대질을 하거나 주먹을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대응하다가 커지죠. 결국은 누구 하나 먼저 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짝짝해서 근데 그거는 말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예. 남북 관계는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무인기까지 오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를 좀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무인기 보내. 그리고 또 들어오면 9.19 합의 깨. 9.19 합의라는 건 뭐냐면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 기능을 만들기 위한 합의거든요. 그렇죠. 선 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자는 것은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거든요. 전쟁이 나더라도. 그렇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제 하태경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건 네. 파기가 아니고 효력 정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키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말장난입니다. 적어도 남북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효력 정지와 파기가 뭐가 다릅니까? 같다고 보세요. 같은 거죠. 아니 포즈 버튼 같은 거라서 또 풀면 된다 하시던데요. 남북 관계가 그렇게 유연하게 됩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냐면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예. 여차하면 붙을 수 있는 걸 다시 해보자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또 확성기로 대북 선전방송 시작하고 저쪽은 그걸 제일 싫어하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보내는 거 그냥 놔두고 그럼 저쪽은 총 쏘고 저쪽 총 쏘면 우리도 또 대공파 쏘고 무인기 날아오고 이러다 와작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다. 저는 이건 전쟁의 위협을 관리해야 할 최고 수뇌부들이 해야 할 발언이 아니다. 오히려 구도를 경고는 계속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냉각시키는
신경전을 벌일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고 반대하시는군요.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를 놓고 멀리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네.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남북한 정상들이 전쟁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한다. 이런 우려의 글을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두문불출하던 분이 현안에 대한 이런 글을 올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정치 재개하시려는 건가? 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지금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이 볼 땐 한반도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평안한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 밖에서 볼 때는 한반도 전쟁 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저도 전화 여러 통 받거든요. 밖에 나가면 원래 더 좀 한인회 회장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실제로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실제 뭐 큰일 난 겁니까 이런 걱정돼서 전쟁 납니까? 막 이런 전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 한국 상황, 한반도 상황이 보도되면 되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죠.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당연히 미국서 걱정하는 또 경고하는 발언을 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다. 저도 남북 문제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발언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지난해 6월에 미국에 가셨으니까 올해 5월까지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 5월, 6월이면은 귀국을 하시는 건가요? 예정대로? 1년 지나면 들어오시겠죠. 아. 근데 지금 1월인데 네. 1월 달에 무슨 발언했다고 벌써 뭐 바로 그 일정을 중단하고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고요. 예. 5월, 6월에 들어오시는 건 당연히 과정을 끝냈으니까 들어오시는데 과정 끝내고 들어오는 거를 또 무슨 정치적으로 뭘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지나친 얘기죠. 물론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하실까는 궁금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게 마치 무슨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봅니다. 네. 와서 정치 활동을 하긴 하시는 거죠. 아니,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강제로 은퇴시키시려고? 아유 제가 미국 왜요? 가면 은퇴해요? 돌아오면 잠시 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잠시 1년 쉬었으니 다시 그러나 시작하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죠. 들어오신 다음에 물어보는 게 알겠습니다. 상식적이죠.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민주당 상임고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신년 그 인사회 자리에서 교토삼굴,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해석이 분분했어요. 네. 우상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뭐 문희상 의장님이 워낙 우리 당 선거 정치 경험도 많으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쭉 측근으로 지내오셨던 오랜 또 국회의장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예. 근데 정치 원로로서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여러 상황을 상정해 놓고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한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되게 항상 저도 만나볼 때는 항상 원론을 말씀하시거든요. 원론. 저는 좀 경륜이 있으신 분들의 발언은 항상 원론적인 지혜를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정치 구단은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석이 사람들 사이에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 하셨다는 거. 아니죠. 정치 구단이면 그것이 저런 해석을 불러일으켜서 파장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네.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논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그냥 해석 그렇게 하려고 몰고 가려고 싶은 거지. 지금은 뭐라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물러가라고 하는 발언처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쓰고 싶으신 거잖아요. 언론에서. 그거를 그거 조심해서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문희상 아니죠. 그분은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희상 고문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에게도 네. 여러 굴을 파놓고 대비해라. 이재명 대표한테도 한 조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조언을 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굴 여러 개 파는 게 뭐가 가능해요 지금? 모든 정치인은 항상 여러 굴을 파놓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뭐가 가능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지. 뭐 그걸 알아서 팔아. 그렇죠. 하지만 파긴 파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사안에만 너무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일 수도 있죠.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은 이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석이
네, 소환은 이미 했고 했고.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어제 온라인상에서는 1월 12일 9시에 출석할 거다. 지지자들은 다 모이자. 뭐 이런 글이 온라인상에서 돌아왔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확정된 바 지금 없다. 또 이제 부인하는 공지가 나오고 했는데 언제쯤 나가시는 건가요? 글쎄 저는 날짜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적절한 날짜에 출석하겠죠. 10일에서 12일 사이나 되는 건 맞아요? 저는 모르죠. 모르세요. 저는 요즘 국조투기 전념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의 거취에 별로 취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출석한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걸 두고 혹시 비공개 출석을 지금 생각하는 건가? 출석도 이제 공개 출석이 있고 비공개 출석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예.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은 이걸 내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예.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 취재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그런 건 나을까? 의견을 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주변에서는 출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라면 네.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며칠날 출석할 거냐가 왜 아니, 제가 얘기를 해요?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이런 제가 얘기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냥 자신의 선택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서 본인은 하시겠다 하고 주변에서 말리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도 들려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네. 제가 볼 때 사소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그냥 알아서 출석하고 하는 거예요. 나면 출석하면 다 알 텐데 뭘. 그 1월 임시국회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해야 한다 쪽이고 국민의힘은 이거 방탄국회 아니냐 반대하고 있고. 저는 제가 그 얘기가 가장 웃긴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첫째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 검찰 검찰 순회보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방탄이라는 것은 구속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구속한다는 정보를 알고 일부러 국회를 안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죠.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입니까? 소환 조사는 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탄하려고 한다 그럴 때 저는 구속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구나. 니네 그럼 짜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적신 합리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네. 기업의 후원을 받았어요. 광고를. 그러면 그 광고를 받은 걸 가지고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들 아닙니까? 네. 지역 연고 기업들에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일부 어떤 편의를 봐줬다. 그럼 이걸 제3자 뇌물로 볼 거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구학원의 협조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일단 재판 과정은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되어서 예.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 근데 하태경 의원은 도주 우려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증거인멸 우려는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때릴 수도 있다. 최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예. 두 분은 한 자리에 한번 모실 걸 그랬네요. 괜히 어제 오늘 할 거 없이. 근데 전 재밌는 거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거액의 자금이 애초에 검찰이 주장했던 것처럼 거액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간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구속 사유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예.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예.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어요. 예, 있죠.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제1야당 당수를 예. 구속을 시킨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예.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 벌어지면 정권 무너집니까? 아니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잘 생각해야죠. 예. 엄청나게 큰일이다. 이걸 그렇게 가볍게 무슨 일반적인 물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제1야당 당수였던 사람들을 음. 이해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어요. 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음. 심지어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책을 마련했을 때도 네. 그 당사자를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음. 이해창 후보를 사후에 구속시켰습니까? 안 했죠. 예. 엄청난 대선 자금을 수수한 걸 인정했는데도 음.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데 구속을 시킨다고요? 어. 지금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그렇게 가볍게들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구속 뭐 이거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무슨 이것까지는 방탄이니 뭐 이런 얘기가 예.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어떤 청취자 이런 문자 주세요. 이런 개인 비리적인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뭐 당 차원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개인 비리적인 성격의 대장동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당 대표는 없지 않았느냐? 뭐 사안이 다르다 또 이런 문자. 아니 보십시오. 대장동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지금 1, 2년이 지나도록 예? 그 문제로 소환을 못 하잖아요. 소환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FC 성남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예. 왜?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광고 받은 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와서. 안 이어지는 게 아니 1년간 220 몇 번을 네. 압수하고도 밝히지 못한 걸 앞으로 10년이 지나간다고 밝혀지겠어요? 알겠습니다. 못 밝힙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대선을 치러봤잖아요. 네. 제가 다 뒤져보고 네. 같은 편의 입장에서 뒤져보고 없구나.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게 없구나. 100% 확신을 해요. 그럼 돈이 오간 건 유일한 건 FC 성남밖에 없는데 그때도 야 근데 이걸로 기소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다지 않습니까? 예. 예. 법정에서 엄청 다투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고 그래서 방탄 국회 아니다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야당 레이더 우상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갔대요.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사실 여당 소식은 야당에서 더 객관적으로 잘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제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한 거. 네. 이거 행간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대통령 전화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친윤, 소위 윤핵관 중에서도 형님급에 속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고 예. 그 바로 밑에 급인데 흔히 말하는 윤핵관들 중에 비교적 영향력이 제일 세고 나이가 있죠. 이분이 자기가 대표가 되고 싶은 꿈을 접었다? 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게 아닐까. 교통정리. 저는 의심이 됩니다. 물론 의심이에요. 의심이죠. 예, 근데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핵관들 사이에 후보 교통정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누구로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정리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김기현 의원일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뭐 그게 언질이 됐든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개입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대통령이 유력한 대표 후보들을 연쇄적으로 불러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이 교통정리 과정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불출마 입장을 못 정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큰 정책을 하나 던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출산하면 대출 원금 탕감. 그래서 이분이 그걸 그만두실 분이면 이렇게 큰 정책을 던졌을까? 또 막 이런 해석도 나와서요. 일단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나오려고 던진 건 아니다. 안 나오려고 뭘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령 부총리급이나 총리급 제안이 오면 대표를 안 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개각이 없다고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개각에 대한 꿈은 접었을 테니까 그럼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외이신데 근데 당대표를 나가려면 지난번에도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100%좀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막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과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이 당대표 뽑는 선거에 대통령이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발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정책 발표는 거치와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대표가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의중을 좀 확인한 다음에 나오고 싶다. 좀 여기까지가 나경원 의원의 의중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세요? 대통령과 그 대화를 해서 너 아니요 그럼 못 나오죠. 아니요 하겠습니까? 모르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야당 레이더 오늘 우상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